네, 이제 드디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작용이냐면 바로 특이적 방어입니다. 특이적 방어. 아까 비특이적 방어와 관련 있는 것은 다 피부, 점막, 그 다음에 이런 위산, 뭐 이런 것들, 1차적인 물리적, 그리고 라이소자임 같은 화학적 이 정도 장벽이었다라면 비특이적 방어는 드디어 뭐랑 관련이 있냐면 림프관과 림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림프관, 림프절 어디서 배웠죠? 그죠? 우리 저번에 그 소아에서 암죽관과 관련해서 살짝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 흡수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용성 물질, 피가 흐르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흐름이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떻게 보면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몰라도 됩니다. 당연히 뭐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림프절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또 뭐도 있다라는 거. 편도선. 요즘 여러분들 편도선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여보세요. 편도선 부었네요. 이쪽. 그죠? 이것도 다 싸움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싸움터, 편도선. 그래서 편도선, 림프절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다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나중에 이제 비장, 이것도 이제 비세포 이런 거, 이런 나중에 T세포, B세포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기관입니다. 훈련시켜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샘도 이제 어떻게 보면 T세포 훈련시켜주는 것. 다 이런 진짜 신기해요. 군대, 이거는 이제 완벽한 군대, 이제 전문 군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비특이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방경찰, 그리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지방에 쫙 펼쳐져 있는 정도였지만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인 이제 군대 조직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제 정말 나쁜 놈들, 우리 몸에서 아예 살고 있는 놈들, 특이적으로 그놈만 잡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우리 몸에서 해나갈 거다. 그래서 이 정도 림프절이 아주 중간중간에 많고 이런 싸움터, 이 안에는 백혈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백혈구들 일단 알아야 될 것은 T세포와 B세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항원은 뭡니까? 얘는 항원은 적이죠. 네, 그래서 병원체 같은 어쨌든 항원들이 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명합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이적 방어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한다. 선별적으로 인식된 놈만 때려잡는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T림프구와 B림프구와 관련됐다. 이해를 해두시고 또 한번 이해를 하는 전반적인 우리 흐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네들이 뭐냐? 병원균이 오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균을 다 먹었다라는 인식을 딱 그걸 보여주는 표식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 헬퍼 셀이라는 거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T 헬퍼 셀이라는 게 걔를 인식을 딱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인터루킨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신호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종류들인데 다 어쨌든 신호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독성 T셀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 독성, 그래서 도구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감염된 세포예요. 감염된 세포도 나 감염됐어. 내 저 녀석을 죽여야 돼. 내가 감염됐지만 얘를 인식하는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식들이 이 독성 T세포가 얘를 인식해서 화학물질 주입, 총 쏘아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일일이 총 쏘아내요. 근데 이게 한정이 있겠죠. 얘로만은 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퍼 T셀이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이고요. 그래서 걔가 아까 T셀, 독성, 세포 독성 T셀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네들이 이제 플라스마, 이게 이제 형질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항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체들로 인해서 그물막처럼 얘네들을 막 붙잡아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죽이는 거죠. 식세포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요새 항체 치료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다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를 만난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추출해서 그 항체로 치료하는 방법, 그건 일시적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백신에 대한 원리도 이제 배울 건데 기억세포 뭐 이런 원리들도 차례차례 하나씩 한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B셀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기억세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원 왔습니다. 항원이 들어왔어요. 대식세포는 꿀꺽 먹습니다. 식세포. 식세포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다. 식세포 작용하면 나 얘 먹었어라는 표식을 빡 보입니다. 그래서 나 얘 먹었어라는 이런 표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걔가 보조 T림프고 헬퍼 T셀이라고 하죠. 이 보조 T림프가 걔를 인식해요. 얘는 어떻게 보면 통신병 같은 녀석입니다. 아주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막 잘합니다. 그래서 통신병 같은 녀석, 알았어. 그러면 얘가 확 신호를 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촉진 신호로 인해서 세포 독성 T림프가 인식을 해서 얘가 이제 아까처럼 총 쏴서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무슨 성 면역?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얘 통신병이 B림프구에게 표시를 줘서 야, 항체 만들어. 그래서 분할을 시켜서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얘로 인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생기는 거. 체액성 면역.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돼서 기억을 해놓습니다. 얘가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얘가 분화돼서 형질세포가 된다는 거. 형질세포가 다시 기억세포 되자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얘는 안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B림프가 바로 형질세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가 되고 얘는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또 그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요놈 잘 됐다 해가지고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유도하는 게 바로 백신이죠. 그죠? 약한 병원균을 넣어줘서 얘 병원균이네. 이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근데 기억세포는 이식할 수가 없어요. 항체 치료는 이 항체를 그냥 직접 넣어주는 거지 얘는 기억세포를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 백신을 맞으면 기억세포가 생겨서 이제 다음에 오면 확 걔네들이 재빨리 항체를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게 이제 백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액성 면역은 항체로 인한 공격이다. 그래서 공격 무기 총 쏴서 직접 세포 독성 T림프가 직접 총 쏴서 죽이는 녀석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다 이렇게 항체가 전반적으로 깔려서 그놈만 스페시픽하게 딱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체액성 면역. 이 두 가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림프와 관련이 있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대한 거라서 형질세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항체 생성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그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우리 이제 항체에 대한 것만 구조만 살짝 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지금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편도선 관련 있죠. 림프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그래서 편도선이 이미 이게 지금 병원체가 들어온 거예요. 어우 득식을 하네요.
병원체가 굉장히 많아요. 자세하게 보니까 이런 병원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병원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체들이 지금 이런 꾸불꾸불하게 막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막 공격을 막 엄청나게 당하고 있죠. 지금 세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꾸불꾸불 막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림프절입니다.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데가 다 싸움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 시스템, T셀과 B셀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이 안에 림프절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림프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편도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림프절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B셀, T셀 이런 것들 백혈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집돼 있어요. 이 안으로 막 이제 병원체들이 막 여기까지도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체가 오다 보니까 이제 얘네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제 병원체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 왔네. 그래서 여기는 좀 생략돼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헬퍼 B셀, 헬퍼 T셀로 인해서 지금 작용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건 직접 지금 B세포와 이 병원체가 지금 인식하는 과정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 과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병원체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B세포가 얘네들이 이제 인식하게 하면 요거 이제 항체들이죠. 항체. 그래서 이런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B세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놈 하면서 이제 온갖 뭐가 생기겠습니까? 형질세포 이제 얘네들이 모입니다. 형질세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적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형질세포입니다. 요거 지금 형질세포가 나오고 있는 거 분화되게 B세포가 지금 활발하게 분화돼서 형질세포가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형질세포가 이제 생겨서 항체를 빠바박 그래서 항체가 이제 빠바바바바바바 이게 지금 항체예요. 항체가 지금 빠바바바바박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항체가 빠바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엄청난 양의 항체가 막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나오죠. 막. 그러면 이 항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체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고 이런 감염된 세포들에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는 인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식세포들이나 백혈구, 호중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독성 T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막 잡아먹는 현상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항체는 뭐냐? 항체. 요새 항체 치료 미국에서도 요새 항체 치료하겠다. 코로나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막 효과가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계가 물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코로나가 심각해서 임시응변적으로도 지금 한편으로는 항체 치료도 시작하겠다. 백신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번 영상도 보셨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항체는 어떤 현상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만 Y자 모양. 그래서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사슬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리고 짧은 숏 암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무슨 부위냐면 요 부위가 바로 결합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굉장히 스페시픽합니다.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합부위는 항체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래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만 결합한다. 그래서 이것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예시하나인 어떻게 보면 그 피 적혈구에서의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사례를 한번 ABO식 혈액형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항체 구조에 대해서만 한번 요 영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항체입니다. 아까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긴 게 두 개가 겹쳐져 있고 짧은 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겠어요? 이건 세포가 당연히 아니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런 항체 다 단백질. 그래서 이런 세균, 아까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세균들, 적들, 아까 뭐 꽃가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체는. 그래서 이건 세균이죠.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인식하면 이 항체를 통해서 식세포 작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세포예요. B세포가 아까도 보였듯이 항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비활성 단계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병원체가 딱 항체랑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활발하게 이 안에서 스페시픽한 안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트 체인 그래서 짧은 것 헤비 체인 긴 체인 그래서 뭐 요 NC 요건까지 이제 구조적인 거예요. 아미노산 구조적인 거라서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베리어스 이게 굉장히 여기는 다양하게 그래서 스페시픽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병원체가 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항체의 기본적인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 면역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셨고요. 요번에 이제 과제는 간단한 요런 요새 이제 항원항체 반응 그리고 이런 이 면역 반응과 관련해서는 이 기사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가 칼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간단히 읽으시고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요약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잘 적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석 질문이자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또 달려왔습니다. 이번 1시간 비록 집에서 집중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저도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